네, 자, 함수의 극한이 두 번째고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 내용은 뭐가 별거 없는데 적용시키는 과정들을 좀 상세하게 보세요. 일단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고요. 네, 이게 성질은 원래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건데 고등 과정에서는 이거 증명이 안 돼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내용은 뭐냐? 리미트 fx가 알파라는 이제 극한값을 가진대요. 리미트 gx가 베타라는 극한값을 가진대요. 근데 이게 알파, 베타 값을 가진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고 베타가 얼마고 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즉 뭐냐? f가 있고 g가 있는데 이게 수렴한다는 정보를 준 거예요. 수렴한다는 정보. 자, f랑 g가 함수의 극한이 수렴한다고 이제 문제에서 제시가 되었을 때 아래 성질이 만족한다는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실수배가 밖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고 밖으로 튀어나갔던 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마치 우리가 곱셈하듯이 리미트를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다는 거야. 리미트를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면 요거 나누기 할 때는 각각이 수렴한다 그래갖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분모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야 돼. 분모가 만약 얘가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럼 리미트 이거 쪼개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럼 분모가 0으로 수렴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만약에 분모가 0으로 수렴해.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리미트 못 쪼개주거든? 그러면 이게 방법이 만약에 얘가 발산이야. 무한대로 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이렇게 되면 이건 발산이에요. 발산. 그냥 분모는 점점 작아지는데 분자는 계속 커지거나 마이너스 계속 작아지거나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뭐 여기 양이 계속 작아지는데 막 분자는 점점 커지는 거잖아. 그리고 상대적으로란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분수값은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였으면은 아까 내가 표시했던 거기다 마이너스 부호만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발산이야. 그리고 만약에 얘가 상수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분자가 가만히 있는데 분자는 점점 작아지는 거거든. 그럼 분수 전체값 입장에서는 또 계속 커지겠지. 아니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였어. 마이너스 상수. 뭐 이렇게 볼까? 음수였어. 그럼 값이 계속 작아지겠죠. 발산이야, 발산. 그러면 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상수라고 했는데 자, 내가 아까 이거 설명 하나 빠뜨렸네. 자, 상수긴 한데요. 아까 설명한 거는 0이 아닌 상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분모도 0으로 수렴하고 분자도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근데 이거 리미트 못 쪼개준다 그랬잖아요. 수렴한다고 해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중에 미적분, 그러니까 선택 미적분 가면 그러니까 이제 초월함수에 대한 미적분으로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아직 우린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먹히는 거거든. 자,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한다. 자,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0으로 수렴하면 얘가 반드시 x 빼기 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얘가 반드시 x 빼기 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약분이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요런 맥락이에요. 요런 맥락. 자, 해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수렴할 때만 실수배 자유롭게 들어가고 튀어나가고 가능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분배 법칙처럼 쪼개주는 게 가능한데 나누기 할 때는 분모가 0으로 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분모가 만약 0으로 간다라고 하면 리미트를 쪼개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성질에 대한 얘기는 했고, 그리고 이거 사실 뒤에 나올 얘기긴 한데, 얘들아, 이게 다항함수면요, 우리가 뭐 1차 함수, 2차 함수 그려봤잖아. 1차 함수. x를 a로 보내보는데 좌극한, 우극한 보내봤잖아. 그래프 그려서.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이 항상 뭐냐면, 여기 함수값, 얘를 내가 y는 fx라고 한다면, a, fa가 되고요. 여기가 a, fa니까
x를 a로 보냈을 때 y좌표의 목표는 항상 함수값이랑 동일해요. 즉 너희가 목표를 구하잖아? 목표는 함수값이랑 동일하다. 언제? 다항함수일 때. 근데 나중에 이거 뒤에 가면 좀 확장이 될 거예요. 다항함수뿐만이 아니고 또 어떠한 함수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한다라고 확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라고 줬잖아요. 다항함수일 때는 마치 이 a가 여기 들어간다고 대입해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이게 0으로 수렴하는 거야. 분모가. 분자도 0으로 수렴하는 거고. 요런 꼴일 때 이제 처리하는 방법과 지금 계속 뭐 뒤 유형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수렴하는 것끼리는 리미트 쪼개줄 수 있다 그랬는데 수렴하지 않은 것들끼리 만약에 이렇게 조합돼서 나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유형별로 이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걸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태야. 어떤 거?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분모도 점점 커지고 분자도 점점 커져.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그 무한대 빼기 0으로 가는 형태야. 이거 무한소라 부르거든. 자, 이런 형태는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어. 어떻게 될지를 몰라. 뭐 이를테면 얘 볼까? 점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는데 앞에 놈은 x제곱인데 뒤에 놈은 x분의 1이야. 얘는 점점 커지는데 얘는 0으로 가거든? 근데 약분 해놓고서 보면 x가 남으니까 무한대가 돼. 근데 만약에 여기가 제곱이어봐. 그럼 약분하고 나면 여기 x분의 1 남아서 x 무한대로 보내면 이땐 0되거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식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얘네들 결론은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마찬가지. 이렇게 알지 못하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이걸 부정형이라 불러요. 부정형. 이런 부정형의 형태를 막 이렇게 유형별로 막 탁탁탁탁 외우지 말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식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형태로 이거 정형이라고 그래. 부정형을 식의 변형을 통해서 정형으로 바꾼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식의 변형의 종류에는 뭐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는 것도 있고 뭐 유리화하는 것도 있고 뭐 분모 분자를 똑같은 뭐 미지수로 뭐 똑같이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묶어낼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예제 한번 해볼게요. 예. 뒤에 아마 이게 개념 이게 달 텐데. 요건 따로 설명해야 돼. 자, 아니야. 이게 앞에가 금방 끝날 거라서 요거 설명을 원래는 이게 연습 문제가 뒤에가 있으면은 이걸 하나로 묶어서 갔는데 한 번에 설명합시다. 한 번에 갑시다. 자, 이거 설명하고 예제 묶어서 쭉 한 번에 갈게요. 함수 극한의 응용인데 이거 내가 왜 망설이냐면 우리 수학2 이거 미적분 1 수학2이자 이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미적분 1이죠. 이 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이거를 잘 이해해야 미분이 돼. 그래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뭐 요거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분수함수 극한을 구할 일이 있어. 근데 분수함수 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알려줬네. 뭐가? F랑 G가 수렴하는지 어쩐지는 몰라. 근데 이 통째로 값이 수렴한다고 알려줬어. 자, 이 통째로가 수렴한다고 해서 우리 리미트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나요? 모른다 그랬지? 안 돼. 함부로 나눠주면 안 돼. 각각이 수렴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리미트 gx가 또 0으로 수렴한다고 줬어요. 자, 그러면 수렴하는 거 이것도 알파로 수렴하고 이것도 0으로 수렴하지. 그럼 우리는 사칙연산을 할 수가 있거든? 이 두 개를 가지고. 근데 내가 리미트 fx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 자, 그럼 뭐를 하냐면요. 자, 여러분 요거를 이해를 해보세요. 내가 이거 식을 하나하나 잘 써줄게. 자,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gx분의 fx 곱하기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gx 이 두 개를 곱하면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쓸 수가 있다고. 선생님 이거 0으로 가잖아요. 이거 되는 거예요?
난 지금 나누기 하는 게 아니야. 곱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gx분의 fx 곱하기 gx가 되고요. 자, 곱해놓으니까 이 gx 날라가죠. 즉 얘가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fx가 돼. 근데 얘가 문제에서 알파라고 줬고요. 이 값이 0이라고 줬잖아요. 그럼 알파 곱하기 0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0이 되겠죠. 따라서 리미트 fx가 0이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야. 즉 식의 생김새로 말하면 분수함수 극한이 수렴한다고 줬어. 근데 만약 분모가 0으로 수렴하잖아? 분자도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증명을 달달달 외우지 말고, 자, 계속 이 통째로가 수렴하지, 이 gx가 수렴하지. 너네 근데 fx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 그러면 수렴하는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fx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어떻게? 수렴하는 것끼리 사칙연산을 우리가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 나누기에서 분모가 0일 때 빼고. 그래서 나는 이거 두 개로 곱해준 거지. 곱해줬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도 보면 gx분의 fx가 알파로 수렴한대. 근데 이번엔 fx가 0으로 수렴한다는 정보를 줬어. 얘가 수렴하고요. fx가 0으로 수렴해. 근데 나는 gx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 수렴하는 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gx를 만들어낼 건데,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fx를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나눠줘야 되겠지. 나눠줘야 gx가 나오지. fx, gx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나누기가 가능하냐? 자, 이게 리미트가 합쳐지려면 각각이 수렴해야 되고 나누기 하면 얘가 0이 아닌 값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준 거야, 이게. 여기는 곱하기였으니까 알파가 0이 되면 뭐든 상관이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나누기 연산을 통해서 gx에 대한 정보를 얻을 거거든. 왜냐면 fx 나누기 요 놈으로 나눠야 최종적으로 나중에 중간 과정을 써주면 fx, 자, 나누기니까 곱하기 역수로 가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리미트 gx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 과정이 되려면 나누기가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0이라면 못 나눈다고. 나누기 연산할 때 분모가 0이면 내가 안 된다 그랬죠. 앞에도 설명이 있었고. 그래서 0이 안에 실수가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얘가 0이 안에 실수라고 깔려 있기 때문에 나누기 연산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리미트를 합쳐서 쓰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 써놨더니 fx가 날아가고. 따라서 리미트 gx는 어떻게 된다? fx가 0이었죠? 0 나누기 알파가 되고. 0 나누기 알파라는 건 0 나누기 알파 이렇게 되니까 분자가 0이고 분모가 0이 아닌 값이야. 이 값은 얼마겠어? 0이죠. 이렇게. 자, 결론적으로, 자, 두 번째 명제에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요, 분수함수 극한이 수렴하잖아? 그러면, 분자가 0으로 가면, gx는 함부로 0으로 간다고 할 수가 없어.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는 언제? 이 값이 0이 아니어야 돼. 그때만 얘가 0으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분수함수 극한이 수렴하는데, 분모가 만약 0으로 가, 분모가. 예,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지. 이거 증명한 거죠. 요거를 외우면은, 또 얼마 못 가. 이거 외우지 말고 자꾸 선생님 증명한 것대로 자꾸 수렴한 것끼리 사칙연산을 보이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대소관계, 함수극한 대소관계. 이건데, 여기도 중요한 말. 요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수렴하는 것. 수렴한다는 얘기 없으면 밑에 있는 거 성립 안 해요. 무슨 얘기냐? 그냥 무턱대고서 fx, gx가 이렇다고 줬어. 그래 놓고 리미트 fx, 리미트 gx 이렇게 된대. 얘들아 이거 성립 안 해, 이거. f랑식가 있는데 극한을 보내보니까 얘도 무한대야. 얘도 무한대고. 근데 얘들아 무한대라는 건 값이 아니라 상태거든, 상태. 근데 대소 비교라는 건 값과 값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값과 값끼리 비교하는 거야, 대소 관계는. 근데 이게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으면 fx, gx가 발산할 수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미트 fx가 무한대, 리미트 gx가 무한대? 상태잖아. 이건 대소 비교가 안 되거든. 자, 다시 말해서
fx, gx를 여러분들이 극한값을 비교하려면요, 반드시 어때야 돼? 수렴했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 그리고 수렴할 때에만 이제 아래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고요. 자, 이 밑에 보면 fx, gx가 지금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거든? fx, gx 이렇게 있을 때 함수가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더 크거나 같다면 지금 목표 이거 알파가 이거잖아요. 이거 리미트 x는 a로 보냈을 때 fx가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gx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더라. 목표도 gx가 더 크거나 같더라.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거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되고요. 단 이것도 언제? 수렴할 때만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이거 얘들아. 여기에 등호가 없어도 리미트 붙이면 등호 붙어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등호가 없어도 리미트 붙이면 등호가 붙는다고. 이 교과서에도 있는 예시야. 이를테면 뭐 x가 0보다 커. 어떻게 해볼까? 1 플러스 뭐 x분의 1 이렇게 해볼까? 1 그 다음에 얘를 g라고 해볼까? 그 다음에 f를 1 빼기 x분의 1이라고 해볼까? 이거 두 개 비교하면 x가 양수기 때문에 g가 더 크거든 항상. 근데 이거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보잖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 결국 1을 향해 가고 얘도 결국 1을 향해 간다고. 함수 극한을 붙이기 전에 함수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g가 항상 f보다 커. 근데 이제 리미트를 붙여보잖아? 목표와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여기 없었어도 리미트 붙이면 등호가 붙을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요 2번은요, 요거 샌드위치 정리라 불러요. 이거 샌드위치 정리. 자, 이거 무슨 말이냐? 대소관계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양쪽에 이제 f랑 g가 같은 목표를 가지는 거야. 얘도 뭐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하는 거야. 리미트를 보내봤을 때. 근데 h는 얘랑 얘 사이에 낑겨 있는 애다 보니까 이놈의 목표도 알파고 이놈의 목표도 알파라면 얘도 목표가 알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 수렴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네, 해서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예제 풀어보도록 하죠. 예. 예제 배울 게 좀 많아 여기. 자, 일단 요거 보시고서 리미트 x를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고. x 빼기 1을요 t로 치환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가니까 얘가 1로 가면 t가 0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t분의 ft가 되고 얘가 4라는 사실을 알아요. 즉 얘를 0으로 보내는데 얘가 지금 0으로 가고 있고 얘가 0으로 가고 있죠. 이 얘기즉슨 자 요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이 없어요.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x분의 fx라고 똑같이 봐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t분의 ft라는 함수를 그렸을 때 t축 y축에다가 y는 t분의 ft를 그린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축 이름만 살짝 여기 x축으로 바꾸면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x가 되는 거라고. 여기 안에 거를 바꾸는 거, 동시에 바꾸는 건 상관이 없어. 축 이름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4라는 걸 준 거예요. 자, fx가 수렴하는지 어쩌는지 몰라. 그리고 x는 수렴하거든? 근데 0으로 수렴하니까 리미트 절대 쪼개줄 수가 없어요. 이 통째로 가야 돼, 이 통째로. 통째로를 써먹을 생각해야 되고, x분의 fx가 수렴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x로 분모 분자를 나눌 생각을 해야겠죠. x분의 fx, x 빼기 5 곱하기 x분의 fx 이렇게. 그러면 얘도 지금 이거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잖아요. y는 1 상수함수. 얘는 지금 4로 수렴하는 거 알고 x 0으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하죠. 그 다음에 이거 4로 수렴하고 5로 수렴하니까 다 수렴하네. 그러면 난 이거 너희들 처음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써줄게. 원래 과정엔 이게 들어가는 게 맞아. 예, 각각이 다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다 쪼개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각각이 다 수렴하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각각 수렴한지 확인 안 하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각각 값을 구해보면 얘 1이고 얘 4고 얘 0이고 빼기 5 곱하기 4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자, 두 번째.
도함수 fx gx 있는데 이거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이거 리미트 못 쪼개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fx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 일단 뭐 사실 이런 방법이 있긴 하거든. 이거를 양변에 2배를 해. x를 1로 보냈을 때 2fx 플러스 4gx 2배를 해. 왜 이거 통째로 수렴하니까 양쪽에 곱하기 2를 하고 2가 이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이 통째로가 수렴하니까 양쪽에 2를 곱해 주시면 얘가 12가 되죠. 난 이 꼴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거 gx 5개 빼주고 싶거든. 그래서 gx에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여기도 곱하기 5를 해줘. 곱하기 5. 그러면 이 5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거든. 그럼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5gx 이게 15로 수렴하고요. 그럼 얘가 12로 수렴하고 이게 15로 수렴하니까 여기서 이거 빼는 것도 괜찮잖아. 그럼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2fx 플러스 4gx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빼주자고. 빼면은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리미트 이제 합쳐서 써도 상관이 없단 말이지. 그럼 2fx 빼기 g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얼마야? 10이고 이거 15잖아. 그렇고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뭐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볼까? 여기다가 양배 2배를 해버려. 그럼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2gx가 6이지. 여기서 이거 빼버려. 수렴하니까 여기서 이거 빼버려. 그러면 리미트 fx가 6 빼기 6이니까 0이죠. 얘 수렴하는 거 확인했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쪼개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쪼개주면 리미트 fx 0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2gx가 6으로 수렴하니까 리미트 gx 3으로 수렴하는 거 나와 있네. 각각 다 수렴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쪼개주면 되겠죠. 그냥 쪼개주면 얘 2 곱하기 0 되고 얘는 빼기 3 이렇게 되겠더라.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정해진 게 없어요. 수렴하는 형태로만 사칙연산만 논리적으로 잘 하시면 돼. 자, 3번은요, 이거 내가 2가지 알려줄 건데, 2가지 다 하셔야 돼요. 네, 2가지 다 하셔야 돼. 무한대로 가죠? 이거 무한대로 가는 거를 수렴하게끔 만드는 스킬이야. 자, 이거 역수치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fx분의 1 이렇게 되죠? 근데 분모가 지금 무한대로 간다 그랬잖아. 그럼 fx분의 1은 0으로 수렴해요. 이렇게 수렴하는 정보를 하나 얻어낼 수가 있어. 그러면 fx분의 1이 수렴하고 fx 빼기 gx가 1로 수렴하니까 또 2개가 사칙연산이 되겠죠. 2개를 곱해볼까요? fx분의 1이랑 fx 빼기 gx랑 2개 곱해보죠.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합쳐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자, 그럼 fx분의 1 곱하기 fx 빼기 gx가 되고, 자, 얘는 요 안에서는 이제 분배 법칙이 가능하고요. 1 빼기 fx gx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가 1로 수렴했으니 곱하면 얘가 0 나온다고. 자, 여기까지 알아냈고요. 자, 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1 빼기 fx분의 gx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자식이 0으로 수렴하려면 얘가 1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수렴하는 것끼리 사칙연산만 활용하셔야 돼요. 자, 난 이거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상수함수 1을 떠올리셔야 되고 x를 무한히 보내면 얘도 1 나오죠. 상수함수니까. 그래서 수렴하는 거 2개 있죠? 자, 난 얘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 그러면 이거를 빼줄 거야. 위에서 아래 빼줘. 자, 그럼 이제 사칙연산하는 거 빨리빨리 할게. 내가 구체적으로 써드리는 거 여러 번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거 빼면요. 1에서 이걸 빼. 그럼 리미트 x 무한히 보냈을 때 fx분의 gx 얘가 뭐다? 1 빼기 0이니까 그 1 나오죠. 자, 그럼 리미트 fx분의 gx가 1인데 지금 구하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난 fx분의 gx의 수렴값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리미트 x를 무한히 보냈을 때 fx를 분모분자로 나눠. 1 플러스 fx분의 gx가 되겠죠? 수렴하죠? 쪼개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풀이. 아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이 통째로가 수렴하잖아. 각각이 수렴하는지는 몰라. 근데 심지어 fx 무한대라고 줬어. 이거 절대 수렴 안 해. 절대로 못 쪼갠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fx, 이게 아마 답지풀이일 텐데, fx 빼기 gx 있죠? 얘를 hx로 치워놓을게요. 자, 그리고 난 fx에 대한 정보를 알고 gx에 대한 정보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냐면, gx는 fx 빼기 hx라 쓰는 거야. 그리고 gx 대신에 넣어버릴게. 왜? gx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없으니까 gx를 없애주는 거지. 자, 그러면 리미트 x를 무한히 보냈을 때 fx분의, 자, 넣어주면 2fx 빼기 hx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 fx 무한대로 가는 거 알고 있죠?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x를 무한히 보냈을 때 분모 분자를 fx로 나눠줘. 이렇게 나눠줘. 왜? 그럼 수렴하죠. 수렴하지. fx분의 hx는 fx 무한대로 가는데 hx는 1로 수렴하잖아. 그럼 이거 무한대로 가는데 이건 상수값이니까 이건 0으로 수렴하겠지. 0으로 수렴하지. 따라서 2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계산 안 틀렸겠지? 이게 답지풀이.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분모가 만약 0으로 수렴한다면 분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거든. 자, 지금 뒤에서 배운 거지. 지금 여기 뒤에서 이거 배웠잖아. 얘들아, 이거 지금 이거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뒤에 건 뭐였어? 분수함수 극한이 수렴한다면, 분수함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이란 가정이 깔린 거고, 지금 얘는 어디 갔니? 얘는 이 값을 너네한테 구하라는 얘기야. 값을 구하라고 해서 선생님 이거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값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만약에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발산이야?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극한값 가진다고 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서 배운 내용 있죠? 그거 쓸 수가 없어. 자, 지금 분모를 지금 극한 보내보니까 이거 0으로 수렴하네요, 지금. 얘도 0으로 수렴하네요. 이건 뭔 얘기다? 리미트를 쪼개줄 수는 없다. 하지만 둘 다 반드시 x 빼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왜? x 1로 보냈는데 0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앞에서 x를 1로 보낸다는 건 절대로 x에다 1을 대입한다는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x 빼기 1은 0이 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약분이 돼. 그래 놓고 나면 얘도 다항함수고 얘도 다항함수인데 얘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죠. 얘도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쪼개줄 수가 있는 거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대입하면 끝나죠. 다항함수니까 대입해도 괜찮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다. 분모가 지금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해요, 지금. 그러면 이거 식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형태로 만들어야 돼. 자, 유리화를 할게요. 왜? x 빼기 2가 분모 분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푸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되죠? 그 얘가 계산하니까 x제곱 얼마니? x제곱 빼기 4니까 x 빼기 x 플러스 2 나오네요? x 빼기 날라가죠? 자, 그리고 x를 2로 보내려고 하니까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얘도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죠? 근데 이거 다항함수니까 루트 안에가 다항함수라서 이거 대입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는 뭐 3 플러스 3분의 뭐 4가 되나?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고, 네, 이번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3번 4번에서 중요한 스킬 배워가셔야 되고, 자, 1번은 쉬워. 방법이 분모의 최고차항을 파악하시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셔야 돼.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셔야 돼. 그러면 얘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6 플러스 x분의 7 빼기 x제곱분의 5. 자, 그러면 이거는 x 무한대로 보내보면 1로 수렴, 0으로 수렴, 6으로 수렴, 0, 0으로 수렴이니까 1분의 6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 이거 많이 풀어보면은 이렇게 차수가 똑같잖아? 그냥 앞에 거 붙어있는 거, 요 앞에 계속 1이지? 요 앞에 6 있지? 이것만 봐도 그냥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이렇게 써지는 거거든. 뒤에 있는 거 다 0으로 수렴하고. 그래서 사실 시험장에서는 이거 보면은 그냥 6 바로 나와야 돼.
자, 두 번째예요. x제곱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세요. 1 빼기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x분의 1 빼기 x제곱분의 2가 돼. 자, 1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죠. 지금 분모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리미트를 쪼개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 빼기 0 플러스 0분의 0 빼기 0 해갖고 답이 0 나와요. 자, 3번이 중요해요. 3번을 하려면 일단 우리 이거 알고 가야 돼.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랑 똑같아요. 자, 지금 루트 안에 x제곱이 있거든, 얘들아. 분모에서 지금 차수가 제일 높은 애가 얘야. 루트 x제곱, 그러면 루트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루트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거든. 자, 내가 절대값 x로 분모 분자를 나눠줄게요. 그러면 자, 여기는 절대값 x로 나눌 거야. 왜? 절대값 x가 루트 x제곱이니까. 자, 빼기 4도 절대값 x로 나눌 건데 어차피 나는 x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x가 양수인 x에 대해서만 관찰할 거라서 절대값 x로 나누지만 그냥 x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절대값 x로 나눌 건데 자, 절대값 x로 분모분자 나눴죠? 근데 x 양수니까 안 써도 그만이고 그 약분이 되니까 여기는 결국에 x만 남고. 자, 얘 보시면 자, 우리 이거 기억나나요? 1학년 때 했던 것 같은데 루트 a분의 b가 루트 a분의 루트 b가 되려면 이게 항상 돼요, 이게? 아니잖아, 이게.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마이너스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보면 루트 안에가 x제곱이라서 이거 무조건 양수거든? 얘도 무조건 양수고 지금 이 상황 아니잖아요, 그죠? 이 상황 아니니까 얘는 마이너스 부호가 튀어나오지 않고 그냥 얘를 합쳤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쪼개주시면 얘가 이렇게 써지네요. 1 플러스 x 제곱분의 3 이렇게 써지네요. 자, 그래놓고 한번 보죠. x 무한히 보내니까 이거 1로 수렴하고요. 이거 0으로 수렴하고요. 이거 발산이네. 지금 분모가 수렴해. 어떤 값으로. 근데 분자가 점점 커지잖아. 그죠? 이 값은 뭐야? 무한대죠, 뭐. 자, 해서 여기서는 3번에서는 뭐 하셔야 되냐면 요거랑 요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4번. 자, 4번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인데 자, 요것도 반드시 알고 갑시다. 이렇게 치환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시는 거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통째로는 무한대가 되겠지. 즉 t 자체는 무한대로 간다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을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으면 여기가 4t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t가 되고 여기가 t 마이너스 t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아까 3번에서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돼요. 자, 나는 루트 t제곱. 자, 루트 t제곱. 사실 루트 t제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절대값 t가 되고 t가 양수니까 그냥 t가 되잖아. 즉 t제곱이었던 게 지금 1차가 되는 거잖아. 여기 루트를 사실 이런 건 없는데 2분의 1차로 이해를 하시면 돼. t제곱이 t로 바뀌는 거니까 t제곱에다가 루트 취하니까 그냥 t가 됐잖아. 2분의 1차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 나누면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루트 t제곱으로 나눠줄게요. 루트 t제곱으로 그럼 루트 4t 제곱 플러스 1 절대값 t로 나누고 루트 t제곱이 절대값 t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양수니까 이거 합쳤을 수가 있잖아요. 얘가 뭐랑 똑같아? 루트 4 플러스 t 제곱분의 1이죠. 자, 플러스고요. 절대값 t로 나눠요. 그럼 절대값 t 분의 t인데 t가 양수라서 절대값 날라가고 얘 그냥 1이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되겠죠? t 무한대로 보내보니까 이거 루트 4로 가잖아. 루트 4로 수렴하니까 2로 수렴한다는 얘기고 따라서 2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얘가 답이 되겠지. 네, 이렇게 되고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우리가 아는 형태로 자꾸 바꾸는 거야. 자, 이건 x
차수가 가장 큰 걸로 묶어내시면 돼요. 자, 리미트 x를 무한히 보냈을 때 x제곱으로 묶어내시면 2 빼기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0으로 수렴, 얘가 0으로 수렴, 얘가 2로 수렴. 그 2로 수렴하는데 거기다 무한대로 가는 거 곱했으니 당연히 발산이 되겠죠. 무한대. 자, 얘도요 어떻게 하냐면 루트 있으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거든.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 유리화를 할까요? 자, 유리화 지금 켤레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줄 거야. 그럼 여기 6x만 남을 것이고 x제곱 플러스 6x 예, 플러스 x가 될 것이고, 이거 아까 위에서 했던 거잖아요. 예, 분모 분자 루트 x제곱, 즉 절대값 x로 나눠줘야죠. 예, 마무리 생략. 자, 예제 5번이고, 자, 예제 5번은 x 0으로 보내보니까 이거 0으로 가면 이거 자체는 무한대로 가거든? 근데 x 0으로 보내보면 이거 3분의 1로 가고, 아닌데? 이거 1분의 1. 1로 가고, 이것도 1로 가. 그럼 1 빼기 1이라서 지금 얘는 0으로 가죠? 그럼 하나는 점점 커지는데 하나는 점점 0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곱한 값은 나도 몰라. 아는 값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저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x분의 1 곱하기 3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빼기 3x 플러스 1 해주면 1 날라가고 마이너스 2x 나오나? 이렇게 되죠? x 0으로 가니까 우리 아까 예제에서 했던 거 x 약분되는 거 사실 알고 푼 거지?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니까 리미트 다 쪼개줄 수가 있죠? 따라서 얼마니? 1 곱하기 1에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예. 자, 얘도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거 통분을 해. 자, 뭐냐면 x 무한히 보내면 이거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x 무한히 보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x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잖아요. 1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 1 플러스 x분의 2가 돼서 얘가 0으로 수렴, 얘가 0으로 수렴이라 얘가 1로 수렴해. 그럼 이게 1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통째로는 0으로 수렴해. 따라서 무한대로 가는데 0으로 수렴하는 애 두 개 곱한 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식을 변형해야 되고요. 자, 통분을 하세요, 여러분. x 무한히 보내고 2x 곱하기 자, 루트 x 플러스 1분의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플러스 2. 예, 통분을 하시고 유리화도 하세요. 더하기죠. 이렇게 되죠? 자, 그래 놓고 나니까 여기 2x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 되나요? 예, 그럼 리미트 x를 무한히 보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자, 여기 루트 x 플러스 1 전개를 해주면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뭐 이렇게 할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분모의 최고차항이 지금 1차. 왜냐면 여기 2차인데 2분의 1차가 있는 거니까 얘 1차로 보시면 돼. 분모 분자를 이제 x로 나눠주시면 얘는 1 플러스 x분의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루트 안에 x로 나눠주는 거잖아. 근데 x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 x랑 절대값 x는 똑같아. 그럼 절대값 x 루트 x제곱이랑 똑같고, 그러면 합쳤을 수가 있겠지.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2죠.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네, 해서 예제 쭉 해봤고 더 있는데 예제가 6번, 7번, 8번 4개 더 있네. 4개. 자, 계속 가죠. 자, 이번에는요, 이게 극한 값이, 이게 분수함수 극한 값이 있대. 그리고 분모 0으로 가지? 그럼 아까 했잖아요. 분자 0으로 간다고. 근데 다항함수네? 대입해도 돼.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결론을 알고 있냐면 분모 분자 약분이 될 거라고. x 빼기 1, x 빼기 1. 둘 다 0으로 가니까. 근데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미지수가 두 개라서 미지수를 줄여줘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미지수를 줄여주죠, 이렇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분자를 인수분해 하시면 x 빼기 1, x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고 인수분해가 되고요. x 빼기 1 약분하고 다항함수니까 대입하시면
a 플러스 2가 3이 되겠네요. 따라서 a가 1이네. 대입하면 b가 나오죠. 자, 분자가 0으로 가네? 그럼 뭐를 체크해야 된다? 얘가 0이 아닌지 체크하셔야 된다고. 얘가 0이 아니잖아. 그러면 얘가 0으로 간다고. 얘들아, 이게 0으로 가면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될지 분모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요. 자, 얘가 0이 아닌 거 확인했으니 지금 얘는 0으로 가고요. 그 루트 2 플러스 a 빼기 b가 0이고요. 우리는 어떤 결론을 한다? x 빼기 가 날라갈 거야. 그래서 미지수를 줄일 거야. 그래서 b는 루트 2 플러스 a 대입을 하죠.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루트 x 플러스 a 빼기 2 플러스 a x 빼기 2 이걸 구하시는 거고,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우리 x 빼기 2가 약분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분모 분자 또 유리화합니다. 이놈의 켤레복소수로 분모 분자를 곱해주면 x 빼기 2 여기에는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2 플러스 a 이렇게 된다고. 네, 그리고 날라가고 이 대입하면 결론이 루트 2 플러스 a가 두 개 있으니 2 루트 2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이 값이 6이라고 줬고요. 그럼 얘가 3이라는 얘기고, a가 얼마야 그러면? 7인가? 7 여기다 집어넣으면 b 값이 나오죠. 네, 예제 7번이에요. 자, 아까 예제에서 언급했는데 이거 분수함수 극한인데 이게 무한대로 가잖아. 차수가 똑같으면 앞에 결과값이 결국에 분수함수의 극한값이 된다 했죠? 얘가 2래. 그 fx 2x 제곱으로 시작하겠지 뭐. 뒤에는 나도 모르지 뭐. 이렇게 되죠. 왜냐면 얘가 차수가 2차가 아니라 3차야. 2x 세제곱으로 돼 있어봐. 분모 분자 x제곱으로 나누고 계산을 해보면 발산 나온다고, 발산. 차수가 더 작아봐. 0이 나와요, 0.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세요? 차수를 비교했는데, 분모 분자 차수, 이거 x 무한히 보냈을 때야. x를 무한히 보냈을 때, 차수가 똑같으면 극한값이 나와.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와. 해보면. 근데 만약 분모가 더 차수가 크잖아? 그럼 0으로 수렴해요. 해보면. 앞에서 했던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더 크잖아? 일단 무조건 발산돼요, 발산. 아시겠죠? 달달달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봤더니. 됐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아까 위에 예제랑 똑같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할 때도 얘가 뭐가 돼? 얘가 1 나오려면 얘 x제곱으로 시작해야지 뭐. ax 플러스 b fx가 뭐겠어? 2x 세제곱 이항하면 되잖아.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예제 8번 샌드위치 정리고 fx의 극한을 구하는 거라서 여기 부등식에서 양변에 x제곱 플러스 2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나눠줄 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x제곱 플러스 2는 항상 양수니까 부등호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로 양변 나눴고, 양변은 리미트를 취해줄 거야. 리미트 x를 무한히 보내라고 했으니 얘 3으로 수렴하고 3으로 수렴하니까 이 값도 3이 되겠네. 자, 이거 푸실 때 2번이에요.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fx가 뭐 2x 플러스 2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풀어야 돼. 자, 양변 제곱합시다. fx의 제곱은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크다. 크고, 4x 제곱 플러스 얼마니? 16x인가? 플러스 16보다는 작다.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1로 양변을 나눌게요. 양수니까 마찬가지로 부등 모양이 안 바뀌겠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게요. 지금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 등호가 없죠? 양쪽에 리미트를 이렇게 리미트를 취할 거야. 그러면 등호가 붙는다고. 그리고 계산하면 4가 되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4가 되잖아. 4보다 커 나왔고 4보다 작고 나왔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극한값은 4가 되겠죠. 근데 이거 마지막 예제네요. 근데 뭐 설명할 거 없어 이거는. 너네 풀어야지 뭐. t, t제곱이래. t, 루트 t래. y는 루트 x 위에 있으니까 2, 0이고 ph? 여기는 뭐 t잖아.
PA는 2,1그 두 점 사이 거리 해야 되죠. 그래서 리미트 t를 무한히 보냈을 때 ph t죠. 빼기 PA는 두 점 사이 거리 제곱 플러스 루트 t의 빼기 0의 제곱의 루트. 요거 계산하셔야 돼 이거. 아마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서 유리화 계산을 하셔야겠네요. 네, 맞네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죠. 아마 연속일 거예요. 다음 단원이. 예, 극한. 수렴하는 것끼리 사칙연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용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